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도 서초동에서는 검찰개혁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국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서초동의 검찰개혁 시위가 열렸을 때, 그때 KBS, MBC 등의 뉴스는 자막에 200만 명이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날 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도 200만 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연 서초동의 그 좁은 도로에 200만 명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 열린 10월 3일 광화문 대첩,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때 주최 측은 3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서초동은 200만 명, 광화문이 300만 명. 자, 이것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해보면 몇 명이나 왔을까요? 자, 이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결론은 광화문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서초동보다 몇 배나 더 많았을까요? 진성호의 직설에서 알려드립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 시청자가 아니신 분, 구독자가 아니신 분,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서초동의 200만 시위라는 그 현장, 그리고 10월 3일 광화문의 300만 명 시위라는 그 현장 두 개를 분석해 봤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초동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조국 수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자, 이때 집회 숫자를 두고 박성중 의원, 서초구청장을 지낸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많아야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또는 저쪽 사람들은 200만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10월 3일 광화문에 인파가 폭발했습니다. 주최 측은 3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500만 명까지 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이유는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조국과 관련해서 일종의 인원 전쟁, 새 대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몇 명이 왔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왔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집회 때는 일당을 주고 현장에 동원했다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SNS를 통한 홍보, 그리고 폭발적인 인파들이 모입니다. 과거와는 전혀 성격도 스타일도 분위기도 다릅니다. 가족 단위로 손에 손잡고 옵니다. 자, 이런 집회에 진짜 온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조선일보는 빅데이터를 동원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참고로 이 빅데이터를 조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집회가 열린 날 해당 장소 일대에 모인 사람 숫자를 휴대전화 접속 기록을 통해서 파악합니다. 두 번째, 같은 장소에서 집회가 열리지 않는 평소 때 모이는 사람의 숫자를 휴대전화 접속 기록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뺀 숫자, 그러니까 집회가 열린 날 접속 기록에서 평소 접속 기록을 빼면 참가 인원의 추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빅데이터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서초동에, 광화문에 몇 명이나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요, 서초동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서초동에 이날 집회 당일날 모인 사람은 10만 6,340명. 자, 이거는 지난달 28일 촛불 집회에서 가장 사람이 많았던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 생활인구 데이터에 집계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경인구, 그러니까 평소에도 참가했던 사람, 평소에 서초동 일대 생활인구는 몇 명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9월 21일 오후 7시는 29,487명이었습니다. 따라서 28일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은 평소보다 76,853명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28일 날 집계된 인원 106,340명에서 서초동의 평소 인구 29,487명을 뺀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76,853명, 이 인원이 촛불 집회에 온 사람들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서리펄 축제도 같이 열렸기 때문에 서리펄 축제가 열린 토요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날인 9월 21일의 서초동 생활인구를 찾아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76,853명. 자, 그러면 광화문은 어떨까요? 광화문. 지난 10월 3일 태극기 집회, 광화문 집회는 어떤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광화문 시청 일대 이날 가장 사람들이 많았던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였다고 합니다. 모두 40만 371명이 집계됐습니다. 자, 여기서 평소 광화문 시청 일대의 배경 인구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10월 3일과 가장 가까운 휴일이던 9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시청 일대에 모인 사람들을 집계했더니 7만 841명, 7만 8,041명, 7만 8,041명을 뺐더니 이날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32만 2,33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집회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비교해보면 광화문 집회 참가자 숫자가 서초동 촛불 집회 참석자의 4배 이상이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4배 이상입니다. 또한 이 광화문 일대의 이 숫자 32만 2,330명은 2016년 12월 3일 제6차 촛불 집회 당시 참가 인원 그때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찰 수산치가 32만이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 얼마나 많은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 쏟아져 나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대전화 접속 데이터를 통해서 연령대별 집회 참석 구성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9월 28일 서초동 집회의 경우에는 40대, 50대가 전체의 56.3%로 가장 많았습니다. 20대, 30대는 19%에 불과했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어떨까요? 60대 이상 참가 비율이 75.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40대, 50대 비중이 19.8%였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 방법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트렌드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광화문 집회가 서초동 집회보다 4배 이상 많았다고 추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200만 명이 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해석을 통해서 광화문이 압승을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회 인구를 계산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마다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형 집회의 경우에 드론을 띄운다고 합니다. 일본은 경찰이 미리 사전 답사를 통해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나라마다 집회 인원은 계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곳은 홍콩입니다. 홍콩은 지금 반정부 시위로 난리가 났는데, 자, 2003년 반체제 처벌법 제정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주최 측은 50만 명이 참가했다고 했고 경찰은 34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대 연구자들이 나서 전화조사까지 동원해서 집회 참가 인원을 측정했는데 경찰 추산이 좀 더 현실에 맞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전 세계는 시위 군중 계산에 바쁩니다. 분명한 것은 서초동보다 광화문이 4배 이상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조국 사태를 보는 문재인 정부가 떨리겠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